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발달 심리학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발달 심리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하나 안 한 게 있었죠. 제가 깜빡 넘어갔던 부분. 72번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부적응을 보이는 인간이 낮은 성공 기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욕구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 예. 욕구 가치와 예. 성공 기대 수준과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성격 이론, 로터 얘기 한참 하다가 다른 건 안 하고 넘어갔죠. 일단 로터의 사회적 학습 이론이었고, 그쵸? 그리고 스키너의 뭐죠? 스키너?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은 여기를 안 했죠. 인간이 갖는 어떠한 경향성도 무시하고 오직 상황에서 비롯되는 행동과 그것의 결과를 강조하는 성격 이론. 행동주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포트의 특질 이론. 케텔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케텔과 카텔과 커텔과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올포트의 특질 이론은 성격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케텔도 특질 이론인데 케텔하고 올포트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케텔의 특질 이론에서의 성격은 개인이 어떤 환경에 주어졌을 때 그가 무엇을 할지 말해주는 것이다.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요거를 로또 설명을 하다가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깜빡 빠뜨리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발달 심리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요. 교재는 문제가 있는 곳을 봐주시고 이거는 해설 페이지입니다. 1번. 발달 심리학에 있어 미국에서 발전한 학습 이론은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다. 환경 결정론적 입장. 이게 답이 환경이겠죠.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다. 그래서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게 행동주의잖아요. 행동주의에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2번 보세요. 인간은 환경을 통해 배워나가는 존재이며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현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행동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지다라고 말한 존 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로크라고 배운 사람이죠. 존 로크로부터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등등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다. 이에 반해 행동에 대한 강화 없이 인간은 보는 것만으로, 모방학습이네요. 그쵸? 인간은 보는 것만으로 배울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 그대로 사회학습과, 사회학습. 지금 2번의 네모칸에 들어갈 거. 첫 번째 거는 행동주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거는 사회학습과 관찰학습. 사회학습과 관찰학습을 중요하게 보는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법이 있다. 자, 말 그대로예요. 폭력 장면에 많이 노출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얘기하는 사람 반뷰라라고 돼 있죠.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관찰하고 모방한다.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반뷰라가 행동주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행동주의가 아닌 게 아니고 여기는 반행동주의라고 해놨지만 이 행동주의를 반대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반듀라를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행동, 그쵸? 행동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반듀라가 행동주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긴 해요. 자, 다시 말해서 반듀라도 행동주의 학자이기는 한데 정확히 말을 하면 이 학습을 하는 사람이 강화를 받은 어떤 직접적인 경험, 환경과의 어떤 그런 직접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기도 하지만 타인이 강화받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을 하는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행동이 바뀌잖아요. 반듀라가 행동주의 학자가 이냐 아니냐? 맞기는 맞습니다. 반듀라도 행동주의에 포함은 되지만 이 사람은 그 안에서도 관찰학습, 모방학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 거겠죠. 반행동주의라고 했다고 해서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방법을 달리한 거죠. 그거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로렌츠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렌츠라는 학자가 뭘 연구했냐면요. 아기 오리 있잖아요. 오리가 태어날 때, 딱 알에서 깨어날 때 자기 얼굴을 딱 애기한테 갖다 밀었어요. 아기 새한테. 예, 제가 여기 로렌츠 나쁜 놈이라고 써놨죠. 그쵸? 순전히 아기 새 입장에서 본 겁니다. 자기 얼굴을 들이민 아기 새들은 로렌츠가 엄마인 줄 알고 로렌츠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되게 귀여운 사진인데, 그 아기 새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쵸? 이 아저씨를 평생 엄마로 알고 따라다녔을 것이고, 고무공 있잖아요. 예, 그 해변에서 쓰는 고무공. 예,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잔디깎기나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거를 자기 엄마로 여기는 아기 새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아기 새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만 이게 발생하더라 이거죠.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얼굴을 들이미니까 나를 엄마로 알더라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도망가더라. 엄마로 아는 게 아니라 예, 싫어하고 무서워하더라. 낯선 물건, 낯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거를 각인 개념하고 결정적 시기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3번. 발달 심리학에 있어 인간의 발달을 개인이 몸담고 있는 실제 삶의 맥락 내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접근을 예,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거 생태학적 접근.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고 인간 발달에 있어 생물학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거를 네, 동물 행동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거 동물 행동학. 로렌츠는 아기새가 부화하여 어미를 정확히 말하면 어미새처럼 여겨지는 물건들을 또는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예. 그런 따라다니는 모습에서 자, 세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거 각인입니다. 각인. 예. 각인 개념을 설명하였고 이게 결정적 시기에만 예,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로렌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막 로렌츠를 막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관심을 좀 갖자 하는 거죠. 자, 4번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종단적 연구 설계, 횡단적 연구 설계, 단기 종단적 연구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종단적 연구 설계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한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일정 기간 그 집단 구성원의 연령 변화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뭐 3살짜리 아이, 10살짜리 아이들이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거. 그쵸? 예. 한 연령 집단 하나입니다. 한 연령 집단을 표집해서 쭉 가는 거. 단점,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고, 예, 자, 그 기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발달이니까. 그쵸?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달 과정이나 성장의 내용을 볼 수는 있지만, 그동안 새로 개발된 이론이나 연구 방법들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쵸? 자, 그렇고, 이 횡단적 연구 설계는 종단적 연구 설계와 정반대입니다. 어떤 면에서 반대이냐?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 연령 집단을 동시에 표집해서 여기는 한이죠. 여기는 여러죠. 여러 연령 집단을 동시에 표집해서 여기서 얻은 자료의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발달적 변화로 보는 겁니다. 예. 일단 종단적 연구 설계에 비해서 횡단적 연구 설계는 좀 쉽겠죠. 왜? 연구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둘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뭐 횡단적 연구 설계의 장점이라면 어느 한 시점에 여러 연령과 여러 집단을 또는 개인을 연구하니까 시간과 경비가 종단적 연구에 비해서는 절감이 되는데 자, 우리가 발달이잖아요. 발달은 사실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단기 종단적 연구 설계입니다.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을 절충한 거고요. 지금 여기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여러 연령 집단을 표집은 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서 소수의 집단을 단기간 동안 추적하는 설계입니다. 그렇죠? 자, 소수의 집단이나 개인을 단기간 동안 추적해서 종단적 발달적 변화 또 이렇게 종단적 발달적 변화를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초, 중, 고 각각 세 개의 집단을 어느 한 시점에서 딱 해서 연구한 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연구해보고
예, 뭐, 80년대, 90년대, 뭐, 땡땡년대, 2000년대, 20대, 10년 후 변화, 이런 거. 근데, 어, 이런 연구 자체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변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조금 이따 문제에서 풀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완벽하다, 또는 완벽하게 보완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책에 있길래 제가 써놨었는데, 발생 과정 분석 설계다. 지금 보시면 극히 적은 수의 대상의 특정 행동이 형성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해서 분석하는 설계인데, 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발생 과정 분석 설계라는 연구법이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워낙 설명을 해놓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의 답은 발생 과정 분석 설계다라는 문제는 제가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고, 종단적 접근법의 한 종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한 책은 제가 딱 한 권밖에 못 봤고, 해필이면 2018년에 제가 공부할 때 본 책이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런 게 따로 있다고는 알아두시면 오류가 납니다. 이거는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초중고 세계 집단을 이렇게 했다. 10년 후에 이들의 변화된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무슨 방법인가? 그죠? 이렇게 실제로 예를 들어 놓고 이게 어떤 방법인지 보기에서 골라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 5번 같은 문제를 5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예, 말장난이 들어갑니다. 5번. 각 연구 설계 방법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라. 네. 8번 빼고 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횡단적 설계는 적은 경비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맞죠? 횡단적 설계는 발달의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며 각 집단의 배경 차이로 인해 발달의 참모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점입니다. 종단적 설계는 시간, 돈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쵸? 집단의 발달 변화 과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 돈을 쳐 발라야 가능한 거니까, 뭐, 그렇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이 연구 대상, 표집된 애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중도 탈락 많습니다. 그쵸? 예, 표집의 특성이 상실될 정도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명도 힘들 텐데 1000명, 10,000명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변수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고 뭐 발생과적 분석 설계, 종단적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연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하면은 예, 익숙해지고 또 학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생 과정 분석 설계, 종단적 설계는 행동을 반복 관찰함으로써 예, 발생 과정을 규명하기 용이한 건 맞습니다. 5번하고 6번이 장점이자 단점이고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6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고 7번. 횡단적 단기 종단적 설계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그쵸? 이게 단점을 보완한 거죠? 모든 연령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자, 8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횡단적 단기 종단적 설계는 여기 말장난 있는 거 보이시죠? 횡단적 설계와 종단적 설계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말장난이에요. 오히려 이런 걸 설명하는데 나올 때 뭔가 완벽하게 보완했다, 뭐 철저하게 뭐 규명했다, 뭐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자,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태넥이 발달해서 태넥이란 약 40주에 걸친 기간이다. 자, 40주에 걸친 기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2주의 기간인 파라기 첫 번째 들어갈 거고요. 태아의 신체 기관의 기본 조직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배아기. 수정 후 8에서 12주부터 예, 출생까지의 기간으로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커가면서 엄마 배가 예, 빵빵하게 불러오는 기간이죠. 예, 기간이죠. 신경계가 발달하고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발달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태아기라고 합니다. 태아기. 그러니까 이 태내기라고 하면요. 그쵸? 태내기라고 하면 그냥 엄마의 몸 안에, 그쵸? 안에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드라마만 볼 때는 아이가 정말 10달 만에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예, 약 40주입니다. 약 40주. 한 달을 4주로 보니까 40주 후에 태어나서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지만, 예, 10달이 아니고 더 짧더라고요, 기간이.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 쟤는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어. 내 나이 60이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은 청춘이야. 이거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나이 말하는 거죠? 심리학적 나이. 그래서 3번입니다. 심리학적 나이에 대한 예시죠. 예.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현상기술적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렇죠?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디스크립션입니다. 기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말이 진짜 헷갈리게 나온다니까요. 자, 면접법, 질문지법, 비교연구법, 상관설계, 관찰법, 임상법, 실험설계, 사례연구법 줄줄줄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그쵸? 자, 하나씩 볼까요? 일단, 자, 이 현상기술적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이냐? 자, 여기 현상기술적,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디스크립션, 기술한다, 말한다고요. 일단 면접법, 질문지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 관찰법, 임상법, 사례연구법이 현상을 기술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왜? 면접법은요, 말 그대로 물어봐서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쵸? 객관적인 검사나 행동 관찰보다 훨씬 더 주관적인 그 사람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글 못 읽고, 예, 표현이 부족한 사람도 이 면접법을 시행하는 수검자가 예, 말을 잘하면, 잘 이끌어주면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응답자 확인이 가능하고. 하지만 무조건 1대1로 해야 되니까 시간 비용 많이 들고 익명 불가능하다 다 밝혀지겠잖아요. 그리고 이 피검자, 면접을 보는 사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어, 잘해야 됩니다. 미숙하면 편견이나 그릇된 판단을 작용하기 쉽다. 이 단점이겠죠. 면접법. 현상,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받아 적고 얘기하는 기술적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 일단 면접법 맞고요. 자, 지문지법도 맞습니다. 일단 요거는 문장 해독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쓸 수 없겠죠. 그쵸? 예, 그리고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설계상에 오류가 생기기 쉽고 설문지를 회수해야 되는데 눈앞에서 하지 않으면 예, 어디 가서 갖다 버리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쵸? 예. 하지만 장점은 조사자의 가치 개입이 적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쵸? 계량화하기 쉽고 통계적으로 분석이 쉽고 잘 수집되기만 한다면 예, 대량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용이하고 그쵸? 그래서 현상 기술적 자료 수집 방법의 질문지법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연구법은 뭐냐? 두 가지 이상의 연구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해서 기술하고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으로 일반화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교육 연구에서 나오죠? 이거는 현상 기술이 아닙니다. 자, 상관 설계도 아닙니다. 변인을 가지고 두어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 머리가 크면 지능이 더 좋을까? 막 이런 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관관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현상 기술적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죠? 관찰법. 예, 맞습니다. 관찰하면 돼요. 하지만 관찰할 수 없는 대상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입관 생길 수 있어요. 관찰자를 피관찰자가 딱 인식하는 순간 눈치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단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상한테든 가능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심화된 자료 얻을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관찰하는 사람의 예, 그렇죠? 태도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어떤 그런 선입관을 통제하는 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여튼 예, 현상 기술적 자료 수집 방법, 예, 관찰법도 맞습니다. 임상법은 면접법이에요. 예,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수행하는 능력을 보는 거, 임상법. 예, 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실험적 조작, 능동적인 처치를 하는 거, 외적 요인 검증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현상 기술적 방법 아니고 사례 연구도 아니겠죠. 그렇죠? 사례 연구 말 그대로 사례 연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임상법, 사례연구법 하면은 자, 기억과 리을과 미음과 예, 시으시겠네요.
예, 3번입니다. 8번에는 3번이 되겠네요.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릭슨, 심리 성적 발달 단계가 제대로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구강기, 신뢰대 불신, 예, 맞습니다. 항문기, 자율성대 수치심, 맞습니다. 남근기, 근면성대 열등감인가요? 아니죠. 주도성대 죄책감이고요. 잠재기, 잠복기, 예, 주도성대 죄책감 아니고 근면성대 열등감 바뀌었죠. 남근기하고 잠재기, 잠복기하고. 자, 청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 아니고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이고 초기 성인기, 예, 친밀감 대 고립감이죠. 이것도 바뀌었죠. 예,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예, 쌍으로 두 개씩 바뀌어 있습니다. 중년기, 생산성 대 침체 맞고 노년기, 자아통합 못하면 절망하는 거 맞고 그래서 기억, 니은, 시읒, 이응이라서 예, 4번이 맞네요. 9번에는 4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부모의 건강, 부모의 근무 시간 유연성 여부, 예, 소외된 가정에서의 뭐 학대받는 아동. 이게 이제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 이론에서 예, 생태 체계 관점, 뭐 미시체계, 중간 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형 속에서 어디에 있냐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은 요거는 외체계입니다. 왜냐? 제가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대상을 직접 포함하거나 상호작용을 하지는 예, 않지만 죄송해요.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을 예, 외체계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건강이나 예, 부모가 뭐 아프시거나 또는 건강하시거나 근무 시간을 뭐 그러니까 퇴근을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이런 게 아동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예, 아동이 포함된 건 아니죠. 애가 회사 다니는 거 아니고 애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동이 부모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부모가 늦게 퇴근하냐 일찍 퇴근하냐 또 소외된 가정에서 자라느냐 학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외체계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미시체계니 중간체계니 하는 거에 용어를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외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내체계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내외니까 이런 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 미시체계와 거시체계가 완전히 반대말이 아닙니다. 중간에 중간체계와 외체계가 껴있어요. 그쵸? 예, 요런 거, 용어 알아두시고, 뭐, 지진이라던가, 예, 전쟁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느 체계에 속해요는 굉장히, 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 지진이나 전쟁은 너무나 다양한 어떤 환경을 제공하죠. 그쵸? 그 속에서 인간이, 유기체가 어떤 것을 겪느냐는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환경과 사건 어떤로 본다면 시간 체계에 속하겠지만 그 안에서 아동이 직접 부모님을 여인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생필품을 지급받지 못해서 뭐 굶게 된다던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조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체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진과 전쟁만 보고 이거는 무슨 체계야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뭘 중심으로 유기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상호작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 네.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으로 쭉 나올 테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